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에 달하는 경증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오늘 대구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네, 우선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머물고 있지만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부터 입소하게 됩니다. 네, 대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가 있는 곳이 이번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 중앙교육연수원은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경증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입원 필요는 적지만 감염 우려가 있어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상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4층짜리 건물에서 입소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시설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오늘 오전 11시부터 입소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환자 이송 계획 등은 오전 10시 반 대구시 정례 간담회에서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80%는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경증 환자였지만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서는 입원도 못하고 집에 격리돼 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네, 잠시 뒤부터 입소가 시작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우선 입소 대상자는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추려질 계획인데요.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환자 1,662명이 가운데 경증 환자부터 먼저 수용될 전망입니다. 이곳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객실은 모두 160개고 다른 건물까지 포함해 200개 안팎의 객실이 수용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1인 1실이 원칙인데 시설 상황에 따라 방 하나에 여러 명이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구시는 경북 영덕의 삼석인력개발원 등의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의료관리는 경북대병원이 맡는데요.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니터링과 치료를 병행하고 심리지원과 생활지원도 이뤄집니다. 다만 말 그대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환자의 경우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퇴원 기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좋아지면 일단 퇴원시키고 최초 증상이 나타난 뒤 21일이 지날 때까지 자택 등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첫 증상 발현부터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임상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아닌 중증도 이상의 환자들의 경우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중증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경증 환자 전담 시설이 문을 열면서 병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다만 당장은 자택 대기 중인 경증 환자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수용되기 때문에 현재 입원 중인 경증 환자들까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병상이 확보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중증 환자들에게 우선 지역 내 병상을 배정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의 상급병원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도와 협의하지 않고도 전국 병원에 있는 병상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